단백질을 먹어야 지방대사를 켜는 동안 근육이 빠지지 않는다.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최종 목표는 근육 손실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빼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체지방과 함께 근육도 빠진다는 점이다. 지방대사를 켜려면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몸은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 우선 근육의 단백질을 끄집어 와서 당으로 바꿔 사용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근육을 다 빼쓰는 건 아니다. 근육 단백을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을 쓰기 시작한다. 지방도 최대한 아껴야 하므로 기초대사량을 포함한 신진대사 속도를 뚝 떨어뜨린다. 그래서 어설프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사량을 줄이면 지방도 빠지지만 근육 손실도 피할 수 없다. 다이어트 기간에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량을 평소보다 늘려야 한다. 평소보다 많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 이상 먹어야 한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이 더해지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근육 손실이 없으면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섭취량이 줄어도 기초대사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단백질이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 지방대사를 켜기 위해서는 인슐린 수치부터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그럴 때 단백질이 요긴하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사람들은 대부분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과식과 폭식을 하는 음식도 대개 고탄수화물식이다.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하기 힘들다. 우리는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금방 배가 고프지만 고기나 생선 등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장시간 속이 든든한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다이어트 중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또 오래 지속시킨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포만감이 들면 렙틴이 분비되어 식욕이 가라앉는다. 혈당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인슐린 수치도 떨어지고 몸이 지방을 사용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인슐린에 의해 뚝 떨어지면서 식욕이 강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 없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렙틴 수치도 들쑥날쑥하지 않고 최대한 완만하게 움직인다. 렙틴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렙틴 저항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단백질이 당질에 비해 인슐린 분비를 크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된다. 단백질 보충제를 식사로 먹는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려면 매 끼니 단백질 식품을 먹어야 하는데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가 않다. 바쁜 아침 시간에 생선이나 살코기를 구울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점심에는
내 식대로 메뉴를 고집하기도 힘들다. 무엇보다 끼니 때마다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라고 조언한다. 실천하기 쉽고 비용도 저렴한 단백질 섭취법이다. 단백질 보충제라고 하면 흔히 다이어트 보조제나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먹는 특별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단백질을 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개발된 제품이다.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식품에 든 순 단백질만 추출해 만든 것이므로 안심해도 된다. 보충제라고 해서 실험실에서 화학 성분을 합성해 만든 것이 아니다. 영양 보충식의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 나 역시 단백질 쉐이크를 점심과 저녁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먹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매 끼니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단백질 쉐이크는 식품과 달리 씹어먹는 느낌도 없고 소화가 빨라 바로 흡수되므로 음식으로 얻는 포만감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다. 그럴 때는 저지방 우유나 달지 않은 두유에 타먹어도 좋고 당분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곁들여 먹어도 좋다.